사실 IQ 이거 별거 아니에요. 큰 의미도 없고요. 반에서 1등이면 2%예요. 50명 중에 1명이니까. 지능이 높다고 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느냐?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원장님 멘사 회원이시라면서요. 그것도 어떻게 아셨어요? 제 비밀인데.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좀 갑자기 관심이 생겨갖고 멘사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뭐 조직이 없어진 거 아닌가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할까요? 네. 사실 IQ 이거 별거 아니에요. 큰 의미도 없고요. IQ가 높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상위 2%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멘사 회원이 되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2%가요. 반에서 1등이면 2%예요. 50명 중에 1명이니까 아주 흔한 비율이고요. 지능이 높다고 공부를 잘하거나, 지능이 높다고 좋은 직장을 얻거나, 지능이 높다고 돈을 많이 벌거나 아주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멘사를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예요. 저는 그 멘사라는 단체가 저는 되게 신비로운 단체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좀 뭔가 멋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얘들아 멘사라는 게 있는데 영국에서 딱 지능지수 높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요원으로 양성을 하는 뭐 그런 거래, 막 이런 허황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얼핏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 웩슬러 지능검사를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 제가 1% 정도 됐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관심 없이 살다가 15년 전에 갑자기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멘사코리아를 검색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일정 성적이 나오면 그 영국에서 온 것 같은 행운의 편지 같은 걸 보내줘요. 이게 실제 원본인데요. IQ는 얼마고 몇 %다. 정회원 입회비라는 게 있고요. 연단위 연회비가 있고요. 평생 회원일 때 얼마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회원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1년 회원을 가입을 했고요. 가입비랑 뭐 입회비랑 해서 7만 원 보냈나? 그러면 이제 굿즈 오고 회원증 오고 북마크, 노트,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안내 왔었고요. 잡지 같은 거 달달이 왔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멘사 회원이 된다는 거의 가장 큰 혜택은 지능지수가 높은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능을 어떻게 검사하느냐. 멘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도형 문제만 나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 영향을 안 미쳐야 그게 바로 지능지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어를 쓴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이미 곱셈을 배웠기 때문에 구구단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거나 이거는 이제 지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도형 문제, 패턴을 인지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나이를 물어봐요. 왜 나이를 물어볼까요? IQ라는 게요, 지능 지수예요.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전체를 가지고 모아서 표준 편차에 따른 정규 분포를 만든 게 IQ 지수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지능 지수 평균이 얼마냐? 100입니다. 100. 인류의 절반은 100이 안 돼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능지수 평균은 104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국은 비교적 이제 교육열이 높고 나라에서 기초교육들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능지수가 전 세계 인류 평균보다 조금 높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이를 선택하는 이유가요, 나이에 따른 지능지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인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패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 4개, 점 4개, 점 4개, 별별별, 네모, 아 여기 네모겠구나. 그러면 동그라미, 십자가, 마름모, 그러면 여기는 네모의 마름모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힘들어져요. 일단 첫 번째는 패턴을 인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패턴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지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암기가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이거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랑 봤을 때 두 칸에 모두 다 있는 변들은 제거하고 한쪽에만 있는 변들만 살리면 되거든요. 그럼 얘랑 얘는 일치하니까 죽이고, 얘랑 얘는 두 번째 칸에만 있으니까 살리고, 얘랑 얘는 첫 번째 칸에만 있으니까 살리고, 그럼 요게 답이죠. 그럼 얘랑 비교해봐요. 둘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럼 얘만 죽이고 다 살리면 돼요. 그럼 네모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메모지가 있으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메모지가 없기 때문에 패턴을 인지하고 암기하고 다시 또 조합하고 비교해보고 이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좀 복잡해져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능이 높다는 의미가
패턴을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거, 이 능력이 IQ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느냐?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다 좋은 대학 가면은 서울대에는 멘사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연산이나 이런 지능과 관련된 문제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AI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AI를 조금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지능은 아무런 격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해과의 세계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갑상선을 하면서 갑상선을 요만큼 뭐 반쪽 떼낸다, 다 떼낸다, 위를 뭐 전절제를 한다. 이거는 정해진 룰이 있어요. 혈관 분포에 따라서 자를 수 있는 위치와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사이즈의 암이 있으면 어디까지 자를까, 이게 모범 답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형수술은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뭐 각도가 어떻고 비주가 어쩌고 여기 내리고 올리고 섬세한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씩 바꿨을 때 여기가 요만큼 내려오고 여기가 요만큼 올라가고, 이런 디테일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원인이 돼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느냐, 이런 걸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다는 게 어떤 일을 작업을 하는 데서 약간의 능률을 더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잘 알고 타인을 또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우선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왔던 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은 test.mensa.no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 IQ가 그래도 이 정도구나, 재미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멘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선생님껏 댓글 남겨드릴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